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손쌤의 역사 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봤다면 그 동학농민운동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갑오개혁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할 거예요. 이거 차시가 틀렸네요. 44차시가 아니라 45차시죠? 45차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군국기무처, 홍범 14조, 그리고 단발령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독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갑오을미개혁입니다. 갑오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갑오을미개혁이라고도 합니다. 네, 갑오개혁에서는 크게 1차와 그리고 2차 그리고 3차 개혁으로 나누어집니다. 요 3차 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갑오을미개혁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늘 정리를 하셔야 될 거는 물론 각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각각 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해요. 자, 1차 갑오개혁입니다. 첫 번째, 1차 갑오개혁은 어떻게 되는가? 왜? 그렇죠. 우리 동학농민운동의 2차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서 경복궁 침략과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내정개혁을 강요했다는 거. 근데 우리 동학농민운동 하면서 내정개혁을 하기 위해서 원래 설치했던 게 있었죠. 바로 교정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정청이 있었는데 이 교정청을 일본이 무너뜨리게 되고요. 그 교정청을 군국기무처라는 곳으로 바꿉니다. 강제로. 그래서 군국기무처가 개혁을 주도하면서 갑신정변의 내용과 그리고 동학농민군들의 의도를 반영하여서 이렇게 개혁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죠. 주요 내용으로는 개국 이 연호를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국 연호를 통해서 그래서 청에 대해서 없애버린 청해 잔재, 청해 관련된 것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왕실과 정부를 분리해서 국왕, 고종의 전제권을 제한한다는 거죠. 왕실은 왕실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나눈다는 거. 그리고 기존에 있던 6조 체제에서 8아문 체제, 일본식으로 바꾼다라고 얘기하고요. 과거제 폐지하고요. 경찰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재정을 일원화시켜서 은본위제, 은 중심의 화폐를 만들었다. 조세도 이제 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급납, 돈으로 낸다. 그리고 도량형도 통일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라는 것도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것 통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갑신정변의 내용과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이 포함이 되지만 플러스 누구의 의도도 있었다. 일본의 의도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 역사탐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탐구에 있는 거 한번 학습제는 역사탐구에 있을 거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역사탐구에서는 아마 요 내용입니다. 이게 갑신정변과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에 어떤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하면요. 일단 계급을 타파하자는 거는 갑신정변도 있었고 동학농민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비도 없애자는 것, 신분제와 관련된 거는 갑신정변도 있고 동학농민운동도 같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갑신정변에서 주장했던 거, 이제 개국기원을 사용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청과의 사대 관계를 끊겠다라는 것이 있었고,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여기 과부의 재혼을 이야기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갑신정변의 내용도 있고 동학농민운동도 있구나
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두 번째 제2차 가부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이 이제 점점 이제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점점점 누구의 의도가 많이 들어갈까요? 점점점 일본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궁극기무처 없애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일본이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궁극기무처를 폐지하고요. 국왕에게 고종에게 홍범 14조라는 것을 발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청과의 종속관계 청산해버리고요. 8도 23부로 바꾼다. 이런 것도 일본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사법권을 독립시켜버리고 그리고 근대적 교육제도를 마련합니다. 근대적 교육제도는 밑줄 한 번만 그어놓을게요. 자, 그러면서 일본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홍범 14조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청일전쟁이 끝나요. 청일전쟁이 끝납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끝나요. 누구의 승리로? 그렇죠. 일본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면서 개혁이 중단이 되면서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 일본이 승리하면서 맺은 조약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랴오등반도 플러스 배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청나라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니까 청나라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일본의 규모가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인정한 그걸 알아챈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이끌고 삼국 간섭을 실시합니다.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이 랴오둥 반도는 할양하는 것을 없애는 걸로 그냥 단순히 배상금만 받는 것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을 축소시켜 버려요. 그걸 이제 조선에서 본 거죠. 당연히 러시아를 통해서 일본을 보내버리려고 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입장에서는 이 고종의 칠러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고 그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명성황후를 을미사변을 통해서 살해하게 되는 거죠. 이때 작전명이 바로 여우사냥이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명성황후가 살해된 상황에서 이제 제3차 가보개혁이 실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을미개혁, 을미년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을미개혁이라고 되는 거죠. 노골적으로 이제 내정에 간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양력. 지금 여러분 달력에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양력입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님들 중에서는 음력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생일을. 근데 이제 양력을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호도 독자적으로 사용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바로 단발령입니다. 머리를 자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투를 틀고 머리는 절대로 자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단발령을 통해서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을미개혁이 이루어지고요. 결과로서는 바로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유생들이 중심이 돼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의병을 일으키면서 이제 고종도 이제 궁궐을 벗어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아관파천을 통해서 이 을미개혁이 중단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차와 2차와 3차를 볼 때 개혁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점점점 볼 수 있는 거는 일본의 의도가 점점 커졌다. 일본의 의도가 점점 커졌다. 어떤 각각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게 일본의 의도였을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본의 무력에 일본에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물론 법적으로 신분제가 철폐됐다라는 거는 크게 볼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청일전쟁이 있고 중간중간에 끝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흐름과 그리고 가보개혁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순서 같은 것들이 조금 헷갈릴 텐데 요 도표를 통해서 한번 순서를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선생님이 다시 한번 도표를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한번 도표로 정리해드리면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3차로 나누어지는,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이제 그 가보을미 개혁을 통해서 바뀌었던 조선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기 위해서 움직였던 독립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